여기 한 중국인 고등학생이 요즘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조차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100%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어가 위대하다는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실에 있던 외국인 학생들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보이며 혼란스러워하는데요.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던 외국인 담임 선생님의 한마디에 중국 학생은 그만 말을 얼버무리며 강의실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곳 미국의 국제고등학교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국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진저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미국 내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국제고등학교답게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도 매우 많은 다국적 수용 학교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인 한국에서 유학을 오는 한국인 학생들이 꽤나 많이 늘게 되었고, 최근 한류의 유행 때문인지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인 친구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인 친구들은 그야말로 기피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인 친구들은 대체 어떠한 이유인지 저희가 한국인 친구와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후진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지능이 낮아진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이러한 상황은 점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중국인 친구들은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라며 저희가 중국을 딱 한 번 방문하는 순간 중국이라는 나라에 빠질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을 보이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이러한 중국인 친구들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하나의 사건을 겪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새로 국제전학을 온 한국 고등학생 친구를 소개해주는 날이었고,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한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혹시 있냐는 질문을 저희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굉장히 화가 난 듯한 중국인 친구가 뜬금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중국의 속국인 한국은 요즘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를 사용해 일상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한국어 능통자가 아닌 중국어 능통자인 자신에게 직접 학교 적응 교육을 받아야 된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게 무슨 기괴한 소리냐며 중국어보다 과학적 우수성을 증명받은 언어가 한글인 것은 물론 최근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냐는 일침을 가하셨는데요. 하지만 중국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는지 뜬금없이 새로 유학을 온 한국인 학생 옆에 딱 붙어선 채 한국인 학생을 노려보며 기괴한 발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누가 한국에서 한국말을 쓰나요? 최근에는 한국인들마저도 자신들이 중국의 속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한국말이 아닌 중국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생활 방식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과 중국의 진짜 관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니 모르시겠죠. 오늘 국제전학을 온 이 한국인 친구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한국에서는 오히려 한국말을 사용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문화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한글이 위대한 글자체계의 언어라며 자랑스러워했지만 곧 한글이 얼마나 조잡하고 복잡한 언어 방식인지 스스로 깨닫고 말았고, 그러한 관심은 자연스레 부모 국가 중국의 중국어로 이어졌죠.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속국인 한국이 중국화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교의 담임을 맡은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 한국인 학생에게 잘못된 배려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한국인 국제 전학생의 적응을 위해서라면 중국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부모와 같은 국가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으로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명령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오늘 전학을 온 이 한국인 친구도 제 말을 강제로 듣고 따라야 하는 속국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한글이 뛰어난 언어라는 거짓된 주장과 함께 최근 외국인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다는 선동 발언을 내뱉지 않았나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한국에서는 유행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 고등학생들마저도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말을 사용하며 일상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글이 위대한 언어체계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한국인들마저도 버린 국가 언어가 위대한 언어라니 웃기잖아요. 왜 그렇게 다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글을 올려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같은 반 외국인 학생들까지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면서 한글을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다들 한국인들마저도 공식 국가 언어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중국어를 배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마저도 원래는 중국 선조가 개발한 언어였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나요? 이미 한글이 원래 중국의 언어체계였다는 증거들은 역사문서에 차고 넘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배려심 깊은 중국 선조들은 한국의 속국 과정을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무료 언어체계인 한글을 알려줬고 한국 정부는 이를 공식 언어로 받아들여 국제 언어화 시킨 것이 전부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글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중국 선조들의 위대함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 있는 한국인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중국의 속국인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맞죠?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는 한글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한국인들마저도 한글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중국 학생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급발진하며 한글보다 중국어가 더 우수하다는 발언을 수도 없이 내뱉었고 결국 보다 못한 저희 선생님께서 상황을 직접 막으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중국 학생에게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이유는 유네스코 수상 내역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중국어에 대한 우수함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점은 분명히 알고 있느냐는 일침의 질문을 가하셨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난리를 치던 중국 학생은 한글이 매년 유네스코 수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자 크게 당황한 눈치였고 상황을 파악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도 바로 옆에 있던 한국인 학생에게 정말 한국에서 한국어 대신 중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냐는 질문을 건네셨죠. 그리고 이어진 한국인 학생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는 한국인들이 한글과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글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사회적인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어 오히려 한국인들이 한국 거주 중국인들을 피하고 있다는 진짜 현실을 말해줬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국 학생은 요즘 한국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관광을 온 중국인이나 불법 이민자 중국인들이 길에서 아무렇게나 바지를 내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마저 볼 수 있다며 중국인들은 전 세계적인 민폐 덩어리라는 말을 중국 학생 얼굴을 보며 통쾌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죠. 담임 선생님과 한국인 학생의 정확한 팩트 폭격 때문인지 중국 학생은 입 자체를 열지 못했고 곧이어 이어진 저희 담임 선생님의 발언은 처참한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알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많은 국적의 학생들이 모이는 국제학교이기는 하지만 방금 중국인 학생과 같은 모습은 민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인 유학생들을 은근슬쩍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나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는 걸까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그리고 선진국 관점에서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위 분야와 생활 편의 분야, 심지어 도시 인프라 부분에서까지 다양한 신개념 선진국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그중 엄청난 과학적 요소와 역사성, 그리고 독창성마저 가지고 있는 한글은 그중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언어 분석학은 전 세계 중 유일하게 한글을 분석 대상 글자로 지정하고 그 우수함과 과학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아직도 한글의 신비스러운 효율성을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연구 예산을 기울이고 있죠. 심지어 이제 막 국가적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일부 후진국 국가들은 직접 한글을 국가 언어로 지정하거나 한글의 우수함을 본보기로 하는 언어체계 방식을 채택하고 국가적 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국제학교에서도 한글과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주는 언어 교육이 정규 편성되어 실시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과학적 언어를 태어날 때부터 배워오고 습득했던 한국인들이 굳이 수준 떨어지는 중국어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아무런 근거와 증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한국의 한글이 그렇게나 부러운가요? 평소 한글의 우수함을 알고 있고 정규 시간을 편성하면서까지 한글을 가르쳐 주시던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듯 중국 학생에게 순간적인 기습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중국 학생은 5분 정도 입을 다물고 있더니 뜬금없이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과 한국어는 중국의 한자 기반에서 시작된 언어이기에 당연히 한국인들이 실제 한글을 사용하더라도 그건 이미 중국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같은 반 학생들까지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웃음 터진 야유를 보냈고, 심지어 한 학생은 중국인들은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열등감만 가득하냐면서 중국이 내세울 것이 그렇게 없는 나라냐는 말과 함께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어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글의 우수함을 알려주던 선생님과 달리 중국 학생은 계속해서 한국의 한글뿐 아니라 한복과 한식, 심지어 한국인들의 체격까지도 모두 중국 선조들이 물려줘서 시작된 것이기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선생님께서 교실에 TV를 켜시더니 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실제 한국을 방문한 한 중국인 유튜버의 모습이 보였는데 중국인 유튜버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반응을 연이어 쏟아내더군요. 중국인 유튜버는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더러운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심지어는 지하철과 버스마저 공항과 직통 연결되어 있어 이동하기에 너무나 편리하다는 말과 함께 선진국 한국의 도시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국인 유튜버는 요즘 중국 내부에서 한국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이상한 중국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 그 선동교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런 진정한 선진국을 알지 못한 채 도태되는 것이라며 같은 중국인들에게 일침을 가했고, 역시나 그 유튜버의 댓글에는 제대로 긁혀 열등감이 폭발해버린 중국인들의 댓글들이 가득했는데요. 방금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며 후진국이라고 주장하던 중국 학생은 저건 전부 가짜 영상이라는 말과 함께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선생님께서 중국 학생을 다시 붙잡고 역관광 발언을 이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실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약 5분 정도 시청했지만 이 5분으로 한국의 위대함과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이 지금 선생인 저희 허락 없이 교실을 박차고 나가려는 현상 또한 이것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면 되겠죠? 당신은 아직 고등학생이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중국의 선동교육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세요. 학생 말대로 중국어가 그렇게 우수한 언어였다면 이미 많은 나라들이 중국어의 언어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복잡한 언어체계와 무너져 내린 교육기관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학생들조차 중국말을 하지 못하는 문맹 현상이 폭증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 24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에서의 실질 문맹률은 고등교육기관에서 40%를 돌파했고 이는 곧 중국인들의 평균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그들의 복잡한 언어체계가 국가 자체의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은 중국이 한글을 직접 개발해서 한국에게 알려줬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기본적인 한국의 역사과정 자료들을 살펴보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허무한 주장들이에요. 학생은 혹시 살면서 세종대왕이 누구인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나요? 그러한 한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그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요즘 한국인들은 중국말을 사용한다와 같은 금방 들통나게 될 거짓말을 하다니 중국인들의 선동작전이 얼마나 허술하고 영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모두 똑똑히 알아두세요. 요즘 몇몇 학생들은 이러한 중국인 학생에게 속아 넘어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의 국제유학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건 인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입니다. 현재 중국은 기본적인 교육기관을 졸업하더라도 평균 월급 30만 원에 굉장히 가난한 국가 경제체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여기에 더해 그들의 시민의식은 또 어떨까요? 요즘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만큼 중국의 길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 위한 범죄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바지를 내리고 화장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교통수단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쓰레기를 버리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중국의 더러운 민낯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처참한 중국의 현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하다라는 교육을 진행하며 중국의 젊은 청년들이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다르게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유 이민자들이 몰리고 있는 새로운 부유 국가이자 최선진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특히나 현재 한국에서는 전부 양질의 교육을 공교육화시켜 수많은 인재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고
한글의 우수함과 체계적인 교육기관 때문인지 실질 문맹률은 중국과 다르게 전 세계 최초 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왜 후진국 중국을 피하고 선진국 한국을 본보기로 삼고 따라야 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만큼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한자라는 문자가 중국 국경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인정을 받거나 전 세계적으로 연구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한국은 이미 그 자체의 연구 과정만 공식적으로 9만 번이 넘어가고 있고 매년 유네스코에서 한글의 위대함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학생의 주장과 다르게 한글의 영향은 한국의 국경까지 넘어서며 전 세계로 완전히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10월 9일은 한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독특한 문화체계의 기념을 인정하고 알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중국어의 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학생은? 이게 바로 수준 떨어지는 중국어와 위대한 한글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과 지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그들의 세계 최초 금속 활자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죠. 1377년에 인쇄된 직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되고 독특한 책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위대한 발명은 전 세계 금속 언어 체계의 혁신적인 기반이 되어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그들의 뛰어난 지식 수준을 전파하는 것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기도 했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중국인이 한글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한다면 참지 말고 그들 국가 중국의 문맹률을 언급하기 바랍니다. 문맹률이 0%에 가까운 한국과 40%에 육박하는 중국은 이미 그 자체로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뿌듯함도 잠시 담임 선생님의 일목요연한 한국과 중국의 비교 분석에 중국 학생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는지 침까지 튀기며 되는 대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학생이 입을 열자마자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저 친구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면서 조롱거리만 대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엄연한 속국입니다. 그건 위대한 중국인인 제가 보증하는 증거이자 사실이에요. 한글의 역사적 증거자료들은 전부 한국이 유엔과 정부기관을 비리로 포섭해서 그 후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저희 위대한 국가 중국이 한글을 개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서 과학기술이나 글자기술을 발전시킬 능력조차 없는 비문명 국가였습니다. 즉 지금의 한국은 한국을 안타깝게 여긴 중국 정부의 선택으로 중국의 위대한 학자들과 연구원들이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물은 단 하나도 없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은 중국에 대한 기생국가적인 면모만을 보이며 중국이 없으면 아무런 국가 개발을 하지 못하는 습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모두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은 분명히 중국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중국에 기생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 학생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선생님께서는 중국 학생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강의실에서 폭소를 터뜨리던 학생들을 중재시키고 이내 놀랄만한 발언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중국 학생들과 대화를 해왔지만 중국 학생들과 한국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의문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전부일까라는 단순한 사실을 말이죠. 아까 한국이 중국에 기생하는 속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 현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없으면 살지 못하는 기생국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24년 중국 정부 소속 대기업들은 실제 한국의 기업으로 국가 브로커를 보내 개인 정보와 기술 자료를 빼내려는 국가적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모두 들통나서 유엔의 국제적 처벌을 받기도 했죠.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중국이 국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파멸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그들이 그렇게나 욕하는 한국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역설적인 모습 아닐까요? 중국의 세뇌 교육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생각이 박혀버린 것일까요?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그리고 선진국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은 이제 당신들의 선동은 아무런 타격이 없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저 중국인 학생처럼 아무런 발전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가난함,
이제는 더 나아가 언어적인 문맥 문제까지 중국은 그야말로 지옥과 똑같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들의 한국을 향한 열등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 외국인들마저도 이민국가 1위로 꼽는 선진국 한국에 엄청난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단순한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까지 한국을 향한 열등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황과 가까운 국가정부마저 버려버린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국 학생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길거리를 화장실로 사용하며 수준 낮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한국인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뒤 한국의 역사적 사실과 모습들을 피부로 느끼며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당신들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너진 중국과 위대한 글자 한글을 가진 한국의 수준 차이니까 말이죠.